음악이란 소리를 재료로 하는 시간 예술이라 뜻하죠. 그 재료에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는데요. 이 악기를 위해 만들고 고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는 어둠일 뿐이야. 나도 이제는 너를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려 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약간 애증의 관계라 그래야 되나? 굉장히 사랑하는데 좀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는? 굉장히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듣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하고 나면 항상 아쉽고. 나를 꿈꾸며 이제 난요 너는 웃으며 나를 반기겠지. 그 눈빛을 난 기억해. 어둠의 벽을 넘어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길 기도해.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 기다려온 우리의 사랑을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됐어. 타고난 음악 능력과 꼼꼼한 손재능으로 악기사를 운영 중인 원유성 씨를 만나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단계동을 찾았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 앞에 위치한 한 상가에는 유성 씨의 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출근을 마친 그가 어두웠던 가게를 환히 밝혀줍니다. 도착하자마자 뭘 하는 건가 했더니 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악기들 또한 깔끔하게 닦은 후 점검 또한 잊지 않습니다. 악기와 인연이 닿은 건 언제부터일까요? 14살 때부터 트럼펫을 시작했습니다. 이 트럼펫이 한눈에 딱 들어왔답니다. 제가 이제 원주중학교를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체구가 굉장히 왜소했었어요. 예전에는 키 순서대로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제가 맨 앞에 이제 서 있었어요. 이제 밴드부가 이제 가서 아침 조회를 할 때 악기도 부르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이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원래 트럼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트럼본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가 이거 들 수 있겠냐고. 너보다 더 긴데. 일단은 트럼펫은 거의 악기가 주 멜로디를 나오거든요. 거의 이제 위에 멜로디 파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고음 소리 좀 짱짱짱짱 질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펫이 많이 어려워요. 확실히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그때도 어렵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트럼펫으로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트럼펫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작은 피스에 입술을 집어넣어서 악기를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입술이 얇은 사람이 많이 유리해요. 크고 웅장한 트럼펫의 소리에 반한 14살의 소녀는 그때부터 음악가의 길을 걷고자 마음을 먹었다는데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들이 다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셨답니다. 뭐 밴드부 생활할 때는 뭐 이제 많이 얼차례도 많이 받고 그게 결정적으로 걸린 게 빠따 맞아서 멍이 들어가지고 옷 갈아입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밴드부가 유명했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던 유성 씨는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피할 수 없었다는데요. 하지만 음악가의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기 좀 불규칙하게 휘었거든요. 네. 12플랫 기준에서 지금 한 3.2mm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줄이 좀 높다는 얘기예요. 높죠? 네, 그 손이 좀 아파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악기사를 운영한 지 어느덧 9년 차에 접어든 그는 악기 판매와 수리는 물론 레슨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자, 이 징징징 되는 소리 들리시죠? 자, 이게 버징 소리야, 버징. 찡찡 되는 소리 찡, 이 소리 찡, 찡. 자, 이게 줄이 이 지판하고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으면 떨리면서 이 쇠에 부딪히는 소리. 처음부터 악기 수리 전문점으로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판매 외에도 수리 관련한 문의가 많아졌답니다. 직접 수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원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배움에 나섰다는데요. 기타 줄을 바꾸는 것부터 악기 전체를 분해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는 유성 씨. 기타뿐 아니라 관악기와 현악기 또한 수리를 하고 있답니다. 일단 무언가를 하나 시작하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린다는 유성 씨. 어렸을 때부터 고집도 좀 세고, 뭘 하나 시작을 하면은 조금 이제 좀 물고 늘어지는 좀 그런 성격이 좀 있어서, 그래서 하고 싶고 꿈꾸었던 일을 계속 하고 싶었다는데요. 몰래 했었습니다. 몰래 해서 개인 레슨 같은 경우도 이제 엄마가 이제 악기도 엄마랑 몰래 가서 서울 가서 악기 사오고 레슨비도 몰래 주시고, 막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뭐 콩쿠르나 이제 그런 연주회 같은 게 있으면 부모님이 오시는 게 제일 부러웠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진 않더랍니다.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대학 입시 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험은 잘 마쳤어요. 합격도 좀 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때 이제 합격증이 이제 집으로 날라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결국에는 아버님께서 결사 반대를 하셨죠.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세상이 완전히 그 무너지는 것 같은 어린 나이지만 그거를 힘들게 3년을 고생해서 시험을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등록을 안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괘씸죄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모든 걸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는데요. 친구네 집 가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근데 친구네 집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셨는지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쪽으로. 근데 아버지는 이제 또 묵뚝뚝하시니까 옛날 아버지 다 그러시잖아요. 엄하시고 묵뚝뚝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일단은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가 그 접수 마감일이었었어요. 저는 아예 학교를 안 갈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냥 뭐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원망스러움 때문에 그래도 이제 너 아빠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이제 접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접수를 했죠. 입학할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더라고요. 또 아버지께서는 또 아버지는 또 친구들 또 불러서 또 파티 뭔가 이렇게 또 대접을 또 하셨었대요. 기분이 또 좋으시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들기는 하더라고요. 한번 쳐보시겠어요? 어떠신지? 네. 거 앉으셔가지고 네. 네 편하게 한번 잡아보세요. 아, 내려갔어요. 네, 좀 괜찮으신가요? 네. 네. 아,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했던가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하지만 기쁨을 누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도중에 제가 일병 때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에 전화를 했죠.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죠.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위암 말기 부랴부랴 청원 휴가를 내서 이제 나갔죠. 생각하기도 싫었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다가와 버린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았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시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엄한 모습 이렇게 지금 좀 좋은 모습도 있긴 했는데 막 그때 당시 때는 그냥 단지 무뚝뚝하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엄한 아버지시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나이캐 보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아버지를 많이 아프실 때 처음 업어봤는데 좀 많이 좀 그래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저한테는 지붕이었었는데 저는 또 막둥이고 예, 좀 막내로만 이렇게 좀 커오다가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로 좀 컸었던 것도 좀 있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실 때 저한테도 그냥 아휴 우리 아들 악기사는 하나 그래도 차려주고 가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제 많이 좀 후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해 저도 이제 아빠가 돼서 뭐 그 마음을 이제 이해는 좀 하겠지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좋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유 갑자기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써 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그 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자, 해화동 동물원 노래입니다. 동물원 출신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굴까요? 김광석 씨입니다. 김광석 씨가 동물원 출신이다. 동물원 출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마음 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진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그다음 코드 27. 자, 27은 이제 음대는 벼락치기가 안 되니까 꾸준히 연습을 해서 꾸준히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저한테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뭐 신문 배달도 하고 뭐 노가다도 좀 뛰고 방학 때는 이제 노가다 거의 2달 동안 2달 내내 노가다 뛰러 다녔으니까 그때 형이 치킨집을 하고 있었어요. 형이 치킨집을 하고 있다가 형이 이제 캐나다로 이제 먼저 형수하고 애기들은 먼저 있고 먼저 이제 캐나다로 넘어갔어요. 가게 한참 비었던 거 이제 형수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치킨에 뭐 치킨 치자도 모르면서 해보겠다고 처음에 형수한테 30분 배웠습니다. 30분. 형수님들 잘 몰라요. 형이 거의 닭을 다 튀겼으니까. 근데 형은 캐나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달 동안은 닭을 10마리도 못 팔았습니다. 레시피를 잡는데 한 10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10달. 그 다음부터 잡고 나니까 매출이 한 2배 이상 뛰었어요. 아, 갑자기 그냥 10마리도 못 파는 게 하루에 막 20마리씩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직원 쓸 또 그런 여력은 안 되고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여자친구죠. 와서 이제 전화 받아주면서 이제 홀 손님들 조금 서빙도 좀 해주고 음악가의 꿈을 뒤로 한 채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이어가던 그때 아내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뭐 갈등이나 이런 집안 상황도 처음 만날 때 좋지는 않았고 상황 알고는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이 사람이랑 같이 함께 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일단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서 그 점을 보고 어차피 계속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거는 언젠간 다시 또 돈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건 언제든지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성실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점을 제일 높이 봤습니다. 자퇴하고 나서 악기를 거의 안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거의 9년? 네, 한 8년, 9년 정도는 악기를 아예 저희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예 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와이프죠. 지금 이내가 악기사를 한번 오픈을 해보는 게, 악기사 좀 해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여기서 치킨집을 그만두면 당연히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내가 치킨집을 계속하면 평생 악기를 못 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악기사를 하면 악기라도 보기라도 하니까 불기라도 할 거잖아요. 만지기라도 하고. 아쉬움은 있었지만 결코 후회는 없었다는 유성 씨.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그저 행복하다는데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이와 함께할 수 있기에 모든 걸 해낼 수 있답니다.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많이 힘들 때 진짜 많이 힘이 돼줬어요. 애기 엄마가 많이 힘이 돼주고 그때 저 마지막 남은 집에서 쫓겨날 때도 경매 넘어가서 이제 쫓겨날 때도 애기 엄마가 와서 집 날라주고 했었거든요. 힘든 순간에 힘이 돼준 사람은 언제나 기억되는 법이죠. 유성 씨의 가게에 가수 황재빈 씨가 찾아왔습니다. 악기도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제작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제작을 서울에서 지금 제작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악기를 좀 만져볼 줄만 알지 이게 직접 만드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좀 처음에는 많이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따스한 햇살 가득 가슴에 안고서 가벼운 기분으로 바람을 가르며 그대랑 가슴 벅찬 기쁨과 단둘이 Fly away 하늘 가득 흘러가는 구름에 이름을 새기며 또 난 그댈 바라봐요 참을 수 없죠 수줍은 그대의 뺨에 키스를 Fly away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리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eyes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 way every time 하는 꿈 가득 찐 바람을 그대에게 햇살은 더욱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일상의 고민들을 버리고 Fly away 내 맘 가득 가슴 벅찬 이름 하나를 난 새기고 또 난 그댈 바라봐요 참을 수 없죠 수줍은 그대의 뺨에 키스를 Fly away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리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eyes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 way every time 사랑하는 남편 유성에게 유난히도 바빴던 올 한 해가 끝나가네요. 휴가 한번 가지 못했지만 힘든 내색 하나 없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는 당신이 있어 참 든든합니다. 바쁜 나날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음악이 함께하고 있어서 함께 연주에 대해 고민하고 밤늦게까지 음악에 대해 즐겁게 토론하는 일이 서로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어서 우리 부부는 참 행복하구나 라고 자주 생각한답니다.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 way every time I will fly in your eyes 우리 바라보는 햇살 속을 달려요 이렇게 좋은데 Fly in your eyes 사랑이란 그런 말조차도 모자라 Every year every time 살다 보면 때론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그 또한 지나고 보면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땐 혼자 많은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옆에 함께 걷고 있는 우리에게 더 많이 의지해도 괜찮아요. 주변에 많은 고마운 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당신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자신있고 당당하게 꿈꾸는 미래를 펼쳐내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인생의 동반자이자 음악 파트너로서 함께할 아내가 늘 사랑해요 파이팅 라고 해주셨네요. 꿈을 향해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유성씨. 식지 않는 그 열정으로 좋은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하겠습니다.